안녕하세요. 국어의 선택 과목이 생겼습니다. 내년부터 국어 선택을 해야 되죠. 음, 지금은 그냥 화작, 그 다음에 언어, 독서, 문학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독서하고 문학이 필수고 화작과 언어 매체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고등학교나 고2 모의고사는 선택 과목으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문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나온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출제위원들은 언어하고 문법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언어가 아니죠. 문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수능에서는 어떨까?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언어와 매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어와 매체하고 뭐 문법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교과서의 어떤 그런 평가원의 그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어떤 그런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 매체의 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언어와 매체의 본질하면서 기본 전체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매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매체와 언어 이제 합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법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은 문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이 부분은 문법과 관련돼요. 근데 문법에 지식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물을지는 잘 몰라요. 자, 어쨌든 전체적인 파트를 보면은 네 파트예요. 네 파트 중에 한 파트가 문법인데, 문법 중에서도 이 뒷부분은 뒷부분은 이제 문법이 아니고 이 앞부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문법이에요. 여기가 1, 2, 3가 담화만 하더라도 이거 문법이라고 기존에서 문법 범위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담화가 문법이 아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담화가 디스코스 개념이 문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문법으로 이제 들어온 시기가 90년대예요. 90년대.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또 반이 문법이 아니고 반만 1, 2, 3 이 부분만 문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전체를 이제 반으로 자르면 총 8개잖아요. 8분의 1이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8분의 1이 문법. 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언어가 몇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언어와 매체가 대충 지금 현재 상황에는 11문제 정도 보시면 돼요. 11문제. 11문제의 8분의 1은 뭐냐? 나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점 얼마 정도의 2문제까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합쳐서 3점짜리가 나오겠죠. 예. 자, 어쨌든 자, 이런 설명서 봤을 때 몇 가지 점이 있어요. 첫째는 언어와 매체는 한 번도 시험 출제한 적이 없어요. 첫째.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굉장히 복잡한 거죠. 실제로 실제로 뭐냐면은 교과서 집필 그 과정에 하위 개념들을 봐도 꽤 복잡합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교과서를 어떻게 집필해야 되는데 기본 논리입니다. 기본 어떤 개념들이에요. 영역이 있고, 예, 영역이 있고, 핵심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된 지식 내용 이렇게 되는데, 요 이제 빨간 부분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게 이제 문법이거든요. 문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게 꽤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공부하기가 까다로운 거죠. 만약에 화법과 창문을 가지고 하면은, 이거는 독해만 잘 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독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화법이나 작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아요. 정통적인 독해를 못하고 인상 독해를 하는 친구들은 그 독서 문제를 좀 풀다가도 화법이나 작문을 보면은 되게 어렵다는 느낌을 들 수 있거든. 왜냐하면 독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독해 구조가 약간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EBS에서 나오는 책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실제로 EBS 언어와 매체 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틀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그렇죠? 다 독해잖아요. 자, 윗글에 반영되는 언어에 대한 생각, 독해잖아요. 그렇죠?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이유를 추론하면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맥상의 의미 따지는 거죠. 역시 다 독해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문법 문제가 어떨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변수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문법 부분이죠. 어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부분은 보셔야 돼요. 예. 자, 이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나오죠. 윗글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독해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문법 지식을 묻는 건 아니죠. 윗글을 참고할 때 이것도 이제 약간 추리하는 거죠. 예. 추리 문제에 가까워요. 윗글을 근거로 하여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물론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주관식이 나오지 않지만 이게 이제 객관식화 되겠죠. 4번 볼게요. 보기에 밑줄 친 사례에 해당하는 단어의 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암기는 아니죠. 그렇죠? 네, 암기는 아닙니다. 독해 플러스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죠. 자,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암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면 이런 것은 이건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모음책이라 자음책 이런 거 이해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제 추세가 어떠냐면은 100% 거의 뭐 독해로 가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심리적인 부담은
화작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보면은 언어와 매체 자체가 조금만 독해력만 있으면 이것도 절대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법과 작문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결국은 출제위원들이 어디다 방점을 찍느냐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조율을 잘하느냐. 조율이라는 건 이거죠. 화법, 화작과 언매, 언어와 매체의 어떤 난이도가 비슷해야 돼요. 그렇죠? 예. 학생들은 점수 잘 나오는 거 선택하려고 하니까 난이도 조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굉장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 선택하듯이 굉장히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이제 수학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여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와 매체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언어와 매체를 강의하는 곳이 아마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전략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일단은 현재 한 번도 모의고사 예비 모의고사도 출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사실 돼야 되죠. 지금 아직 이제 원래 출제가 돼야 되죠. 지금 너무 예시를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출제가 되면 그때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